저는 이제 지금 유니스트에 다니고 있고요. 22학번입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여기 약사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6년도에 여기 입학했고 1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기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네요. 혹시 방송 마셨습니까? 네, 방송.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윤홍쌤하고 인연이 된 게 방송부 활동하면서 인연이 됐어요. 방송부 학생 있나요? 5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약사중은 어떤 장소인가요? 친구들 만나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약사중이란 하면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사실은. 뭘 그런 걸 정의해.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약사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단 이제 저는 울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는 약육강식의 세계, 그냥 정글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뭐 보통의 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순간들은 확실히 힘든 시간들이긴 해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전 회상을 했을 때 약사중은 좀 따뜻한 곳이었고 돌아오고 싶은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추억으로 고등학교 3년을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그때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공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왜 공감을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말로는 자기들한테 중학교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자부심 있고 돌아가고 싶고 따뜻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약사중은 자부심이고 어디 나가서 난 약사중 나왔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한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약사중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 좀 사랑해주고 또 약사중만큼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좀 단합이 잘 되는 그러한 학교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굉장히 좋았고 이제 약사중이 여러분한테 나중에는 자부심이 좀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학생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대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자, 로망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대학 생활의 꽃은 뭐다? 술과 MT죠. 네, 거짓말이고요. 이제 그런 로망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잔디밭에서 앉고, 뭐 캠퍼스 커플 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과제도 좀 해보고 그런 로망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게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거. 맞아요. 이제 생각보다 대학 생활이 힘듭니다. 대학교를 간다라는 의미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맨날 놀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과제 안 하고 막 학교 째고 이러면 전문가가 못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학 생활은 진짜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찍어서 올린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스타도 보면 뭐 맨날 좀 재밌는 거 올라오고 재밌는 짓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이제 하루가 이만큼이면 그 중에 딱 요만큼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대학 가서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 순간의 행복을 찾는 게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면 그 전문 분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없어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많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시기예요. 중학교 시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뒷받침해 주시고 뭐 코스도 다 짜주시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해 볼 수 있죠. 뭐 과학 수업만 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뭐 모든 분야에 걸친 걸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 중학교 시기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로 사실 공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여러 활동에는 뭐 공부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학생회 활동도 있고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전부 다 포함인데 저는 유홍쌤이랑 방송부 생활을 같이 했어요. 방송부를 제가 3년을 풀로 다 했어요. 보통 중3이 되면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3학년 때까지 다 하긴 했는데
미안해요. 많이 굴렸어요. 네.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한 이유가 처음에 딱 방송 들어왔을 때 그 부조리, 뭐 삽질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보여주기 시키는 거. 이런 게 저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저 뒤에 같이 좀 앉아 계셔가지고 둘이서 같이 개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단체 하나를 개혁을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를 개혁한다는 일은 쉽게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어디가 해보지도 못하는 경험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있는 단체를 그냥 막무가내로 개혁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이 약사중학교에서 해볼 수 있어요. 각국 부장도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조율도 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정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나 아니면 적성을 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 뭐 공학자가 되겠다, 뭐 교수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니스트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거를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권장하진 않지만 일찍 깨닫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필연적이죠. 어느 학교를 가든지 공부는 해야 합니다. 저처럼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든 여러분 다 고등학교 가야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의무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을 해나가면 그게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을까에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중학교 1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좀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인정. 뭐 전교 5등권 안에서도 많이 놀아봤고 꼴백도 받아본 적 있고 교과우수상도 싹쓸이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나름 그렇게 살긴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 성적은 있잖아요. 저도 그냥 딱 기억나는 건 전교 1등 해본 거. 올백이 전교 1등이니까요. 네, 전교 1등에서 전부 다 100 찍혀서 평균이 100 나온 그 점수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점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기말고사 성적이 어땠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수는 사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과정은 기억에 남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은 전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그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이라는 시기,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그 시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일단 중3이 되면 선생님들이 오만 이유를 들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러다 고등학교를 못 가 얘들아, 대학은 어떻게 갈 거야 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교무실로 부르십니다. 맞아요, 진짜. 자, 교무실로 와라 해가지고 면담을 시작하세요. 자, 누구는 어느 고등학교 갈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그럼 압박을 주세요. 공부를 하라. 물론 중요한 시기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만 생각하다가는 고등학교 가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중학교에서 한 학년이 올라가는 차원이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아니 중학교 3년을 이렇게 가요. 1차 함수죠. 그죠? 자, 1, 2, 3학년이라고 합시다. 3학년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고등학교를 가면 난이도가 어떻게 뛰냐면 아이고야.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공부에 뜻이 있어서 롱런하고 싶다. 그러면 중3을 잘 준비해야겠죠. 저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정말 기억에 남는 나중에 돼서 내가 약사중 다닐 때 뭐 했지? 라고 하면 친구들이랑 PC방 간 거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난 학교에서 정규 회장을 했어. 정규 부회장도 해봤고
정규 임원 회의에서 발언도 해봤어. 그 회의가 우리 학교를 바꿨고 아니면 내가 계약한 방송부는 아직도 잘 돌아가. 뭐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래요. 그 자부심이 이런 지옥 3년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자, 이게 1학년이거든요. 이 고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2, 고3은요. 저기 그치. 이렇게 역시.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재능의 영역도 있지만 노력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노력하는 학생들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더 고통이에요. 공부가 고통이 아니라 옆에 친구랑 자기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비교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못났다, 내 성적이 안 좋다 이런 불만족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중학교 생활을 했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서 정규 5등권이었다 그랬잖아요. 중3 때는 정규 회장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정규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딱 과고를 가면요. 과고가 한 학년에 70명 있거든요. 정확하게 70명밖에 없어요. 한 학년에. 그런데 그 70명 중에 제가 첫 시험에서 5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의 특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좌절감이 엄청 심하게 올 겁니다. 그때 나를 지탱해 줄 거는 중학교 3학년 시기가 가장 그 지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3 수능이 끝나기 전 마지막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능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다. 내 마음에서 나와서 내가 한다. 이런 뜻을 우리 능동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능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지후배들한테 능동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MBTI가 I라서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 있고요. 전 E라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MBTI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I인 학생도 능동적으로 살 수 있고요. E인 학생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왜 제가 능동을 갑자기 강조를 했느냐? 자, 지금 제 생활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한 달에 학교에서 13만 원을 줍니다. 저한테요. 그리고 한 학기에 6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장학금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300여만 원에 이르는 학비는 무료입니다. 저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한 학기가 3개월이거든요. 숫자밖에 없어요. 39죠. 39, 62. 그럼 저한테 오는 금전적 이득은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은 제가 금전적 이득으로 취하고요. 300만 원은 저나 제 부모님이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합산하면 4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있죠. 저는. 한 학기에 400만 원의 이득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게 제 능동의 결과입니다. 당장 나타나는. 자, 능동은 자, 보시다시피 금전적, 아주 간단하죠. 금전적 이득을 여러분들 보장해 줄 수 있고요. 사회적 이득을 보장해 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능동이 필요하죠. 내가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한테 말을 안 걸면 절대 친해질 수 없어. 저 친구가 나중에 커서 어디 회사 CEO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맞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분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어떤 친구는 자기 모든 걸 걸고 도전해서 CEO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가 좋아.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무언가를 지키는 일이 좋아. 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이나 경호원. 정말 다양해졌죠, 직업이. 이미 종류가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그런 의미에서 능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아무나 여기 불러세워서 여러분 능동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솔루션 하나 제시해 줄게요. 어떻게 능동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 능동의 해답도 앞에서 얘기한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많은 활동을 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많은 대화를 하세요. 그게 능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말을 엄청 막 조리 있게 막 하고 그런 편은 아닌데 이제 그때는 정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말에 제가 정교 부회장 선거를 나갔으니까 2학년 때 정교 부회장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말솜씨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과학고등학교는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 어떻게 했겠어요? 말로 했으니까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능동에서 이제 기인한 결과인데,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어요. 자, 다시 자, 학교 생활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방송부 때 제가 방송부를 개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미친 짓이에요. 학생이 그걸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반대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담당 선생님 외에 교장쌤, 교감쌤 반대가 또 있고요. 교무부장쌤이 와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별로 연관 없어 보이는 체육부장쌤이 와가지고 반대를 해요.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걸 결과로 보여주는 데는 능동이 필요해요. 내가 개혁하고자 했으면, 내가 뭔가 하고자 했으면 내가 보여줘야 돼. 남이 보여주게 할 수 없어요. 뭐 방송반에서도 이제 제가 유동쌤한테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반대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오히려 더 나서서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니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집단에서든 이제 팀 프로젝트든 뭐든 발표든 다 할 일이 생깁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집단은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한 달에 13만 원씩 받으면서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갖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맞지. 기숙사를 사니까 이제 왜 쓸데없는 물건을 택배로 시키면 엄마 뭐라 하시죠? 쓸데없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한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능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제 그 고민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을 찾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남은 이 지옥을 버티기 위해서 그 지옥을 버틸 추억을 쌓으시고요. 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남은 1년 동안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셔도 좋아요. 당장 뭔가 대외 활동이 있거나 뭔가 친구들하고 계획한 활동이 있다면 당장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15일,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능동의 한 방법을 생각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빼먹은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사실 근데 그래도 거의 웬만하면 매일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일기 쓰는 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일기 쓰는데 3분이면 되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 휘갈기고 내 감상 한 줄 적는데 3분이면 충분하지. 하루에 3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좋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으실 활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할 거는 능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나중에 뭐 대학을 가던 기업을 가던 고등학교를 진학하던 전부 다 면접일 거예요. 그 면접에서 여러분을 살려줄 거는 말솜씨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능동에서 기인합니다. 능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만난 것도 제 능동이었죠.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으면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서 좋았고 그리고 저의 작은 이 이야기가 누구 한 사람한테 기억이라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사실 타인은 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잊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아주 잠깐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겠고요. 인스타 DM을 하셔도 좋아요. 인스타에 신송우 검색하시면 유니스트 22학번 비공개 계정이 하나 나와요. 거기로 이제 뭐 팔로우를 하셔도 좋고요.
뭐 DM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음. 제가 또 사실 그막 입시 컨설팅 이런 것도 막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약간 좀 비싼 사람이거든요. 진짜 비싸요. 네, 좀 비싼 사람인데 근데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한번 인연이 된 여러분들이라면 또 제 후배들이잖아요. 뭔가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좀 필요하거나 도움이 좀 필요한 학생들이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당연히 비용 없이 당연하죠 이거 당연히 비용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